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리얼티 인컴의 주요 이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한 자료는 6월 공식 프레젠테이션, 1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6월 FOMC 점도표입니다. 1. 배당금 인상. 첫 번째 소식은 리얼티 인컴의 주당 월 배당금이 기존 0.2685에서 0.269로 인상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해서 인상률을 측정하면 0.18%로 그리 크진 않았지만 저에게는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로 보였기에 배당금 인상 소식을 즐겁게 접했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인상폭이 너무 낮아 굳이 저걸 올려야 하나 싶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 리츠는 한 번에 배당금을 인상하는 것 대신 미세 조정이란 방식으로 조금씩 자주 배당금을 인상시킵니다. 저는 배당금이 작은 폭이라도 올라가면 스노우볼의 경사를 좀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좋게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최근 3년간의 리얼티 인컴의 배당금 인상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23년 총 5회 3.2%의 인상이 있었고 24년은 3회 2.7%, 25년도에는 현재까지 4회로 2%에 도달했습니다. 올해 추세가 좋은데 연말까지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하반기에도 추가 인상이 2회 정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2년도 4월에 리얼티인컴을 처음 매수했을 때와 비교하면 당시 배당금이 주당 0.25였으니 투자 기간 동안 7.6%가 상승했네요. 2. 유로화 채권 발행. 다음 소식으로 리얼티인컴이 유로화 13억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원화 기준에서 1조 9,240억 규모이고 리얼티인컴의 총 자산 대비로는 약 2% 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채권 발행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 이 중 저의 눈에 띄는 점은 포트폴리오 확장,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를 6월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내용과 연결시키면 리얼티 인컴은 유럽을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4가지 이유 중 3번 항목, 공공시장 경쟁이 제한적이라는 표현은 포화에 가까운 미국 시장보다 유럽 시장의 선점 효과가 더 클 것이라 예상되어 매력적이라는 내용이고 4번 항목 달러 대비 1.35% 낮은 조달 금리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유럽에서 차입 비용이 더 낮음을 의미합니다. 즉, 빌려서 투자하기 딱 좋은 시점이라 판단했기에 1조 9천억 원이라는 규모의 차입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25년 3월 기준으로 리얼티의 유럽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영국에 대한 투자는 6년차 96억 달러, 유럽 본토에 대한 투자는 4년차 2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 중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24년 기준 리얼티의 포트폴리오는 보유 자산 가치 기준으로 미국 90%, 유럽 10% 비중이며 앞으로도 시장에 기회가 존재하는 한 유럽의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다음 자료를 통해 리얼티는 2020년 유럽에서의 매출과 비교해 65% 증가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연평균 13%의 성장이기에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확장 전략이 이루어지는 근거로 보입니다. 참고 삼아 유럽 투자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 보면 23년엔 영국 기반의 ASDA를 중심으로 리테일 자산을 확대했고 24년도에는 영국을 교두보 삼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에 진출했습니다. 25년 현재는 공실상가를 대형 유통업체에 임대하는 멀티테넌트 전략을 구사 중입니다. 4번 항목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유로존보다 2에서 2.5%더 높은 상태로 유로화 차입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리얼티는 유로화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2%가량의 이자 비용 절감, 고정금리 조달로 환해지, 그리고 현재 투자 목적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부채의 이자율과 비교해본 다음 자료를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리파이낸싱을 진행한 것이기에 금액 자체는 평균 이자율보다 높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조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금리 전망과 향후 리얼티 주가 예상. 다음은 리츠 투자자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6월 FOMC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3월 자료와 비교해 한국 기준 6월 19일에 발표한 점도표를 보면 25년 금리 인하 횟수는 2회로 변화가 없었지만 26년 금리 인하 횟수는 기존 3회에서 2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장기 전망을 보면 최종 금리는 2.5에서 3.0으로 숫자는 변화가 없었지만 3.0 부근에 위치한 점이 보다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연준의 결정에 참고하는 3가지 핵심 데이터를 살펴보면 인플레이션 수치가 3월에 비해 상승했다는 점이 결정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면 실업률은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GDP 성장률이 감소했지만 증시는 활황이기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핵심 요소가 되어 금리 인하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금리 인하가 된다면 리얼티 인컴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24년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빨간 선은 실제 발생한 기준금리 인하의 시작과 끝을 표현한 것이고, 파란 선은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 시작한 시작과 끝을 그은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실제 금리 인하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선반영으로 인해 주가가 고점에 위치했다는 것이고, 금리 인하가 늦춰질 것이란 분위기가 11월에 형성되면서 주가는 먼저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12월 추가 금리 인하가 있었지만 이후 추가 인하는 없다는 연준의 스탠스가 확인되면서 주가는 추가 하락으로 이어졌고, 다시금 금리 인하 전 주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떨까 생각하며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25년 하반기에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고, 이로 인해 주가는 선반영되며 다시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주가를 선반영에 진입한 구간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상승은 실제 인하를 발표하기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 추측됩니다. 물론 발표 후에도 소폭의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연말에 두 번의 인하 발표가 모두 끝나게 되면 다시금 횡보 혹은 하락이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연말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다음의 표가 만들어집니다.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번 2차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24년 회복장 고점까지 회복한다고 가정하면 12%대의 수익률이 기대되며, 다소 보수적으로 봤을 때 최초 금리 인하 시점까지 회복한다 가정하면 8%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24년 9월 대비 2.28%의 배당금 인상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상단이 그만큼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기에 향후 1년간의 기대 수익률은 대략 10에서 14%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리얼티 인컴의 최근 이슈와 금리 전망에 따른 주가를 예상해 봤습니다. 저는 장기 투자자이기에 이번 사이클에서 보유 비중을 유지할 것이고, 별도의 추가 매수는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규 진입자 관점에서 매수 계획을 세운다면 금리 인하 시작 전까지는 매수를 유지하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추가 매수는 멈춘 채 관망하거나 매도 타이밍을 잴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